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JB 8시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하루하루 코로나가 걷잡을 수 없이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어제 하루 대전에서만 1일 최다인 166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대부분 요양시설 입소자와 종사자들이었는데요. 방역당국은 또다시 면회를 전면 중단시키고 PCR 검사를 강화하는 등 강도 높은 대응에 들어갔습니다. 장석영 기자입니다. 코호트 격리가 진행 중인 대전 서구의 한 요양병원입니다. 이곳에서 환자 31명과 간병인 2명, 종사자 3명 등 모두 36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집단 감염은 이곳뿐만이 아닙니다. 중구의 한 요양병원에서도 지금까지 환자 21명과 종사자 7명 등 모두 28명이 확진되는 등 대전 지역 요양병원 4곳과 요양원 2곳에서 이틀 동안 134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대전시가 요양시설 179곳에 대해 선제검사를 실시했는데 지난달 30일부터 줄줄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확진자 중 대부분은 고령자로 102명은 접종 완료자이며 그 가운데서도 33명은 지난달 추가 접종까지 마친 상태였습니다. 다만 3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14일이 지나지 않았고 대부분 무증상이거나 증상이 비교적 가벼운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방역당국은 종사자나 보호자를 통해 감염이 확산된 것으로 보고 임종을 제외한 모든 면회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또 종사자 PCR 검사 횟수를 주 1회에서 2회로 늘리고 출근 즉시 신속 항원 검사도 받도록 했습니다. 매일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미 사항을 점검받아야 합니다. 위 사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이와 별도로 이번 주 12월 5일까지 100% 백신 추가 접종을 완료하겠습니다. 한편 어제 대전에서만 166명의 확진자가 발생해 지난 1월 24일 IM 선교회 125명 집단 감염을 뛰어넘는 역대 최다 하루 확진자를 기록했고 오늘도 51명의 확진자가 추가됐습니다. 고령자들과 함께 10대 확진자도 쏟아지면서 선별 검사소마다 검사를 기다리는 대기줄이 끝도 없이 늘어섰습니다. 방역당국은 대전 지역 중증 전담 병상이 3개 추가돼 28개가 운영 중이라며 고령 확진자가 많이 나오고 있는 만큼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중증 병상을 최대한 많이 비워둘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충남에서도 확진자는 쏟아졌습니다. 천안 동남구 종교시설 집단 감염과 관련해서도 확진자는 계속 늘어 누적 확진자는 188명이 됐고 선제검사를 실시한 노인 요양병원에서도 연쇄적으로 확진자가 나오면서 16명이 한꺼번에 확진됐습니다. TJB 장석영입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해지면서 한국철도가 방역 대책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영무원과 승무원, 협력업체 직원 등을 대상으로 방역 관리 실태를 확인하고 이상 증상 시 선제 진단검사 등을 시행하며 이용객 안전을 위해 마스크 착용과 열차 안 음식물 섭취 금지, 손 소독 등 3대 방역 수칙에 대한 강력한 계도 활동도 진행합니다. 또 열차를 매일 2회 이상 소독하는 한편 승차 고객 발열 측정과 함께 승강장 입구에서 반드시 손 소독을 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오늘 법안 심사 소위를 열고 킬로와트당 0.3원이 부과되는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를 현재보다 2배인 킬로와트당 0.6원으로 인상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충남엔 전국 화력발전의 절반이 밀집해 미세먼지 등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데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는 킬로와트당 2원인 수력발전이나 킬로와트당 1원인 화력발전소에 비해 원자력 발전소에 비해 턱없이 낮아 인상 요구가 계속되어 왔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다음 주 화요일쯤 전체 회의를 열 예정인데 법안의 상임 및 통과가 이루어질지 관심입니다. 대전과 세종, 충남 지역 80여 개 학교가 오늘 하루 학생들에게 급식을 제공하지 못했습니다. 급식 조리원과 돌봄 교사 등 600여 명의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2차 총파업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하루 파업이지만 협상안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무기한 파업도 고려하고 있어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불편이 커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류재일 기자입니다. 학생과 교직원을 포함해 800여 명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대전의 한 초등학교 조리실.
점심시간이 시작되자 자원봉사자들이 고사리 같은 초등학생들에게 비닐봉투를 나눠줍니다. 학생들은 밥과 국 대신 빵과 떡, 과일 주스 등으로 점심을 해결했고 일부는 집에서 싸준 도시락을 먹었습니다. 급식 조리원과 돌봄교사 등 교육공무직 노조와 학교 비정규직 노조가 2차 총파업에 돌입하면서 대전과 세종, 충남 1,200여 개 학교 가운데 83개 학교의 급식이 중단됐습니다. 교육공무직의 처우 개선과 시도 간의 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해왔고 노사 간에 다시 교섭을 체계하여 상호 합리적인 수준에서 임금 인상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1차 총파업을 겪으면서 각급 학교들이 미리 대체식을 준비했고 일부는 도시락을 싸오게 하거나 단축 수업 뒤 급식 없이 일찍 하교시킨 곳도 있습니다. 정규 수업 이후 돌봄교실도 파업의 영향으로 대전 충남 10개 학교에서 축소 통합되거나 운영을 중단했습니다. 이번 파업엔 지역의 193개 학교에서 교육공무직 노조와 학교 비정규직 노조원 등 모두 66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노동자들은 정규직과의 차별 철폐를 우선 요구하며 기본급 1.4% 인상과 명절 휴가비, 근속수당 증액 등을 요구했습니다. 차별 해소 안으로 만든 요구안을 제출을 했고 1차 파업을 진행했지만 차측 입장의 변화가 없어서 2차 파업을 하게 되었어요. 노조는 앞으로 교섭 상황에 따라 무기한 파업까지 염두에 두겠다는 입장입니다. 교육당국도 파업 시 대체 인력 투입이 불가능해 급식과 돌봄교실 운영상 차질이 불가피한 만큼 장기간 파업이 시작될 경우 학생과 학부모들의 불편은 더욱더 커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TJB 류재일입니다. 최근 충청권 원도심 지역에서 재건축과 재개발 사업이 한창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노후된 원도심의 분양가를 신도심에 비해 턱없이 낮게 책정해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똑같은 도시라도 분양가 산정 기준이 들쭉날쭉해 원도심이 차별을 받는다는 반발이 나오는 건데 이유가 무엇인지 김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천안시 동남구의 대표적 노후 아파트인 주공 4단지가 1225세대의 신규 분양을 앞두고 견본주택의 문을 열었습니다. 84제곱미터 이하 소형 세대로 실내 선택 품목 고급화 등을 내세워 632세대의 일반 분양에 대한 문의가 활발합니다. 오랜 진통 끝에 착공했지만 조합원들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인 허그가 986만 원이라는 낮은 분양가를 책정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인근 청수 행정타운 및 청담동, 윤곡동 개발 지역의 실거래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분양가가 낮은 관계로 조합원들에게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허그의 고분양가 심사 기준이 되는 천안 아산 지역의 최근 아파트 시세를 분석해봤습니다. 주공 4단지 인근 동남구 세 곳의 아파트 단지는 3.3제곱미터당 1,300에서 400만 원 선입니다. 섭구의 불당동과 성성동 등의 아파트는 2,200만 원에서 2,800만 원을 호가하고 경계인 아산 탕정의 경우 1,700만 원 이상입니다. 최근 변경된 허그의 고분양가 심사 기준은 사업부지 반경 500m 내에 있는 100세대 이상 20년 이내 아파트 매매 가격의 85%에서 90%가 분양가 산정 시 반영됩니다. 문제는 원도심엔 이 같은 요건을 충족하는 아파트가 거의 없어 주변 시세를 반영하지 못해 신도심에 비해 가격 차별을 받으며 분양 가격이 들쭉날쭉하고 있다는 겁니다. 동남구의 경우처럼 노후화된 아파트 단지가 많고 최근 분양된 아파트가 적은 지역은 허구 그 분양가 산정 시 주변 아파트 시세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여 인근 아파트 시세보다 분양 가격이 낮게 결정되는 원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원도심 신축 예정 아파트들이 분양가 심사를 피하기 위해 후분양을 추진하는 추세입니다. 이처럼 낮은 분양가가 책정되자 원도심 아파트 건설의 시행 주체들은 조합원 분담금 상승 등을 이유로 내부의 선택 품목을 늘리고 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지구의 신규 아파트 분양가가 신도심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게 책정되면서 원도심 정비지구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TJB 김진석입니다. 대출 규제와 세제 강화 등의 영향으로 매수 심리가 위축되면서 전국적으로 집값 상승폭이 둔화됐고 하락 지역은 낙폭이 커졌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의 11월 다섯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이번 주 전국 평균 0.14% 상승하며 전주 대비 0.02%포인트 상승폭이 둔화된 가운데 대전과 충남도 각각 0.12, 0.22% 올라 전주 대비 각각 상승폭이 0.04와 0.01%포인트 축소됐습니다. 7월 이후 하락세가 지속되어 온 세종은 지난주 0.21% 하락에 이어 이번 주 0.26% 하락하면서 낙폭이 더 커졌습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이인영 통일부 장관을 만나 내년 대전에서 열리는 세계 지방정부연합 총회에 북한의 조선도시연맹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허 시장은 UCLG 회원사인 조선도시연맹의 총회 참석은 남북도시 교류와 세계 평화를 지지하는 UCLG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중요하다며 통일부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인영 장관은 UCLG가 지향하는 남북 평화 취지에 공감한다며 통일부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1초에 무려 5,000조 회를 연산해 학습과 추론을 가속할 수 있는 세계 최고의 성능의 인공지능 서버를 개발했습니다. 우리나라가 4차 산업혁명의 근간인 인공지능 기술 개발 경쟁을 선도하는 데 큰 도움을 줄 걸로 보입니다. 김진호 기자입니다. 전자통신연구원이 독자 기술로 개발한 초고성능 인공지능 서버 아트브레인 K입니다. 인공지능 반도체 기반의 NPU, 즉 사람의 뇌를 본떠 만든 신경망 처리 장치를 좁은 면적의 최대치로 쌓아 올려 만든 것입니다. 인공지능 알고리즘 처리를 위해 입출력 데이터의 저장과 빠른 이동을 돕는 접속 장치를 추가로 적용했습니다. 이렇게 구성된 시스템의 연산 횟수는 1초에 5,000조 회, 스마트폰 50만 대나 고성능 PC 10만 대가 연산하는 능력과 같습니다. 비슷한 기능의 GPU, 즉 그래픽 처리 장치와 비교해 연산 성능은 4배가 높지만 전력 소모량은 7분의 1 수준에 불과할 만큼 낮습니다. 저희가 만든 NPU 칩이 40조인데 이거를 이제 서버로 구축한 게 이제 아트브레인 K입니다. 많이 꽂아가지고 만들어낸 게 5,000조의 그 계산 능력을 가진 초당 가질 수 있는. 연구팀은 관련 소프트웨어까지 개발해 인공지능 반도체에서 NPU 보드와 시스템 구성, 운영에 이르는 원스텝 시스템을 구현했습니다. 엄청난 연산을 필요로 하는 초거대 인공신경망 같은 곳에 활용하면 진가를 톡톡히 발휘할 수 있다는 게 연구팀의 판단입니다. 거대 인공신경망은 엄청나게 많은 연산량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성능의 고효율의 서버 시스템을 개발함으로써 그런 거대 인공신경망을 잘 학습하고 추론할 수 있는 데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연구팀은 공항 자동 출입국 시스템에 이 기술을 적용해 얼굴 인식과 보안에 활용한 뒤 적용 범위를 넓혀 나가기로 했습니다. TJB 김진호입니다. 내년 충청권 현안 사업 등 정부 예산안 처리가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국회는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인 오늘 저녁 본회의를 열고 내년 예산안을 처리키로 했지만 여야의 입장 차이로 합의를 이루지 못했고 여당 단독의 예산안을 처리할 걸로 보입니다. 대전은 신축 야구장인 베이스볼 드림파크 건립과 국립미술품 수장보존센터 설계비 등이, 충남은 가로림만 해양정원 조성과 해미국제성지 세계명소화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세종은 세종경찰청 신청사 설계 공모비와 국립민속박물관 세종시 확대 이전 국비 지원 등이 주요 사업입니다. 흥선대원군이 예산 가야사에 있던 탑을 철거하고 아버지인 남연군의 묘를 이장했다는 매천야록의 기술이 사실이란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예산군은 지난 2018년부터 6차례 진행된 충청남도 지정기념물 150호인 예산 가야사지 발굴조사 결과를 공개하면서 고려시대 축조된 걸로 추정되는 축대와 건물지 등 다양한 건축 흔적을 찾아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가야사지에서 탑의 조각이 다수 출토됐다며 이는 매천야록의 기록대로 대원군이 남연군의 묘를 옮기기 위해 기존의 탑을 훼손한 근거로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해 업무 환경에 노출된 여성 근로자가 선천성 질병을 가진 아이를 출산한 경우도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민주당 장철민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질병과 장애가 발생했을 때 급여 등을 지급하는 내용입니다.